문화과학부의 노은지 기자 지금 나오셨는데요. 제가 노은지 기자한테 이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되겠네요. 블로거한테 돈 주고서 좀 글을 잘 써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큰 회사까지 이렇게 하는 줄은 몰랐네요. 뭐가 새롭게 나온 거죠? 네, 이제 카페베네, 커피 브랜드로 유명한 카페베네에서 블로거들에게 돈을 주고 이제 커피숍을 홍보하는 글을 올리게 했다가 공정위에 이제 그 과징금을 물게 된 건데요. 일단 뭐 상황은 이렇습니다. 카페베네가 전문 마케팅 업체에 일단 의뢰를 한 거고요.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해서 입소문을 내가지고 이제 커피숍을 홍보해야 하니까 마케팅 업체를 통해서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업체가 블로거 16명에게 카페베네 이벤트나 매장 이용 후기를 올리고 거기에 따른 뭐 돈을 지불하고 이런 식이 됐던 거죠. 그래서 공정위는 카페베네에게 과징금 9,40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 카페베네를 이용한 고객들이 사진도 찍어 올리고 나 오늘 친구랑 갔는데 여기 분위기도 참 좋고 다른 곳보다 커피 맛이 참 좋네요 라고 쓴 글 가운데 일부는 이렇게 돈 받고 썼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한 건에 3만 원에서 많게는 15만 원 정도까지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뭐 자기 경험 올렸으니까 뭐가 문제냐. 그리고 카페베네 측에서는 중간에 마케팅 업체한테 맡긴 거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이제 블로거들이 쓴 글을 보면은 돈을 받고 어떤 소정의 상품을 받고 글을 올렸다. 이런 그 문구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은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고 매장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정말 좋았다. 이런 식의 후기만 올렸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죠. 자, 김태현 변호사. 이래서 카페베네가 공정위에서 우리한테 과징금 부과한 거 우리는 승복 못하겠습니다. 소송을 낸 거잖아요. 결과가 나왔죠. 결과는 카페베네가 졌죠. 졌다는 얘기는 무슨 밖에 나가 패소했다는 거죠. 즉 공정위의 어떤 조치, 과징금과 시정 조치가 이제 정당했다는 건데 공정위가 사실은 표준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공정위 얘기는 뭐냐? 야, 돈을 받고 홍보를 하는 거라면 이 블로그 밑에 이거는 이 업체의 홍보용 글입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시를 써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걸 하지 않지 않았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물론 카페베네 측은 야, 우리랑 상관없어. 이거는 중간에는 마케팅 업체가 대행한 것이지 우리가 한 것은 아니야 라고 얘기는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공정의 손을 들어줬던 것이죠. 자, 이렇게 카페베네가 그랬고요. 아니, 외국 기업 중에 폭스바겐 자동차 요즘 이제 대기가스 배출 조작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이런 외국계 초대형 회사들도 이렇게 돈을 주고 고용을 하나요? 당시에 공정위가 고발한 업체는요, 무려 4개인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외국계 업체도 들어있습니다. 2012년 3월부터 약 보름 동안에 여러 블로거들을 돈을 주고 고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개의 기사를 올릴 때마다 3만 원에서 한 15만 원씩 주고 했다는 이유로 바로 9,400만 원을 공정위가 부과를 했는데요. 카페베네처럼 따로 법원에 어떤 이거에 대해서 불복을 해가지고 소송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신제품 폭스바겐 폴로입니다. 아우디 A6인데요. 당시에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규정이 좀 바뀐 건데요. 자, 본 포스팅. 제가 이렇게 올린 글은 폭스바겐이라는 회사로부터 돈 받고 쓴 글입니다를 저렇게 공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걸 공지를 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짜 자기가 직접 타보고 아주 진실한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하고 저 매출액이 저런 글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어떻게 보면은 법원에서 보면은 사기에 해당한다라고 본 것이죠. 자, 김태현 변호사. 그러면요. 큰 대기업은 저런 거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 오해할 소지의 글을 남기도록 하는 건 잘못인데 이렇게 돈 받고 쓴 사람, 이 사람들도 뭐 처벌을 받거나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글 자체에서 어떤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하면 모를까 글 내용들은 어쨌든 본인의 경험을 쓴 것이거든요. 카페베네 커피가 맛있다 맛없다는 본인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글 내용을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포스팅을 올린 블로그들을 처벌할 수는 없죠. 근데 다만 만약에 돈을 받고 글을 썼는데 그것을 거짓을 썼다. 예를 들어서 고깃집 가서 여기는 수입산 고기를 파는 곳인데 수입산 고기인지 알면서도 이거 한우 맛있습니다 라고 쓰게 되면 돈을 받고 그런 글을 썼다고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부정한 청탁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임 수재로 처벌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본인의 경험만 쓴 것이라면 돈을 받았다고 해서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큰 회사들이 책임을 지고 도덕적인 기준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요새는 이제 파워 블로거라 그래서요. 이제 재미있는 글을 많이 쓴 분들한테는 쫓아다니면서 읽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때로는 어떤 선을 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방송인 홍석천 씨 식당도 경영하고 있는데 이런 요구를 이른바 블로거들한테 받고 있다고 고발한 게 있는데 그 음성 확인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너무 초창기에 너무 많았어요. 자기네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한 달에 얼마씩을 줄 수 있냐 연락을 받아서 저희 매니저가 그래서 아니 난 그거 안 해. 그걸 왜 하니? 내가 더 파워가 있는데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저희 가게에 대한 악플이 정말 많아진 거예요. 정말 많아졌어요. 진짜로 그분이 그걸 올려서 자, 젊은 네티즌들 사이에선 저런 행태 아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블로거를 빗댄 말까지 등장했다면서요. 네, 신조어까지 등장했는데 블로거와 거지를 합성한 블로거지라는 단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홍석천 씨의 사례랑 비슷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자기가 파워블로거라고 하면서 음식을 엄청 많이 시켜놓고는 그냥 공짜로 해달라. 내가 글을 쓰겠다. 그리고 공짜로 해주지 않으면 이 식당에 대해서 악성 글을 남기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기도 하고요. 뭐 그런 식으로 자기가 파워블로거인 거를 악용을 해가지고 식당에서 뭔가를 얻어내거나 이제 혜택을 누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든 생각이 최근에 이제 강용석 변호사랑 논란을 일으켰던 도도맘이라는 김민아 씨. 원래 그분이 저렇게 블로그에 돈을 받고 글 써주는 것 때문에 유명해진 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좀 다르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김민아 씨 같은 경우는 럭셔리 블로거로 좀 유명을 한데요. 일단은 이번에 강용석 변호사와 홍콩에 같이 갔었던 것도 사실은 명품 브랜드 행사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김민아 씨 같은 경우는 평소에도 뭐 이렇게 명품 같은 것들로 치장을 하고 글을 쓰면 이제 구독률이 높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명품 브랜드에서도 그 뭐 일단 연예인은 아니지만 유명 블로거이기 때문에 초청을 해서 패션쇼나 이런 명품 브랜드 행사에 초대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럭셔리 블로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제품을 협찬을 받고 그 사진을 같이 찍어서 남기거나 이런 식으로 입소문을 내는 홍보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논란이 일었던 게 이제 홍콩 출장 때 같이 간니 많이 한 건데 그 홍콩 출장이 보석회사의 초청이었다 그 얘기군요. 예, 그렇죠. 이제 도도맘 김민아 씨는 그 보석회사의 협찬 행사 때는 홍콩에 갔다는 거고 강용석 변호사는 우연한 기회에 마주해서 뭐 수영만 같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는 사실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대기업, 커피 회사, 자동차 회사까지 이렇게 일이 진행된다는 것 확인해 보았습니다.